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32살 유부남인데 결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자분 집안이 콩가루고 처가도 지원해줬는데 돈만 축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고민사연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속이 많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흔히 일컬어지는 이 설거지론의 대표적인 사연 중에 하나입니다. 제 방송에는 설거지론 사연이 올 거라 생각 못했어요. 이거 역대급의 사연. 설거지론 중에서도 좀 최상급의 설거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 어떻게 되셨나 궁금하네요. 이때 사연하고 안 들어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분이 기억나는 게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차 안에서 제 사연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웬만큼 결혼을 좋아하는 분들도,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한 사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 쪽 집안이 하자가 너무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같은 결혼인 자체가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와이프분이죠. 와이프분을 대학교 때, 대학교 아마 같은 대학교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을 이게 좀 쫓아다녔어요. 예뻐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성공해가지고, 근데 좀 죄송하지만 부장난을 한 거죠. 그래서 사고를 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 집안이 가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정도를 떠나서 집안이 완전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여자 쪽 집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여자도 웃긴 게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 형편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올 학자금으로 대학을 다닌 거야. 올 학자금으로. 그래서 돈도 없었고, 그리고 처가집 집안은 뭐 돈 한 푼도 없고, 아버지는 전과자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연자분이 바보 같았죠. 자기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 해가지고. 참고로 이 남자분 집안은 정말 대단한 집안입니다. 금수저입니다. 네. 아버지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고위 공무원, 장차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런 높은 쪽이고, 어머니는 식품회사 사장님이에요. 식품회사에 경영하신 분이에요. 자기 손을 일구신 분. 여장부죠. 그런 집안에 자란 남자분이에요. 돈하고 능력이, 아쉬울 게 없는 분이죠. 근데 그런 결혼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처가 쪽 식구를 좀 불쌍하게 봐가지고 어떤 조건으로 결혼했냐면, 그때 기억나는 거는 처가 쪽에 빚이 있었어, 빚.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된 거냐면, 결혼할 때 그 와이프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나왔던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고, 그러니까 시댁에서 다 갚아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식에 대한 일체 비용 하나도 이제 신부 측이 부담 안 하고, 몸만 왔어요, 몸만 왔고, 그리고 그 처가 쪽에 집도 사줬습니다. 집도 사주고, 결혼하면서 처가 쪽에 용돈도 줬어.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안 되는 집안이었거든요. 돈 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니까 시댁에서 그쪽 용돈까지 줬어. 생계 유지에 필요하라고. 달에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0씩 준 것 같아요. 큰 돈이죠. 와, 완전 유니세프지, 유니세프. 이런 결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얘기해도 믿기지가 않네, 이런. 이거 드라마에도 안 나오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드라마 소재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다가 이제 남자 현타를 느낀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나의 돈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고 쳐가지고 애 생기기 위해서 임신 공격해서 나랑 결혼하게 된 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결혼을 했어요. 남자도 돈을 많이 벌었어. 그때 얘기하기로는 월 1,000만 원씩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회사 다니면서 이사로 이제 등록이 돼서 어머니 회사에서 경영을 같이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돈을 벌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한 500만 원 줬대요. 500만 원. 생활비 500만 원 줬는데
그 돈을 다 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이 뭐냐? 생활비가 아니죠. 잘 들으세요. 생활비를 따라주고 와이프 용돈 하라고 한 300만 원 줬어요. 용돈 300만 원. 그러니까 생활비 별도 용돈 300. 그때 내용은 다시 보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예. 300만 원. 자, 사연 한번 살펴볼까?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어안이 번벙하다. 진짜. 그러니까 용돈을 준 거야, 용돈. 전화 주받 용돈을. 용돈을 줬는데, 문제는 그 300만 원 줘도 모자른 거야. 나중에 달에 500씩만 원 쓰는 거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처가에다 돈을 붙여주고 있더라고. 처가에.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주라고 했더니, 처가 용돈을 따로 주는 입장인데, 그 돈 모자라서 돈을 주고 있는 입장이야. 완전 이거 물주죠, 물주.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빡쳐가지고, 아마 그때 사연 내용을 봤을 때 이혼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근데 내가 좀 사연자한테 뭐라 했습니다. 왜냐, 뭐라 했습니다. 이때까지 몰랐냐고. 님 부모님 재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부모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본인 인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면서. 님, 그리고 이혼하시게 되면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거라고.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알고 있다고. 마음에 각오돼 있다고. 그리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어머니께서는 그 지금 와이프 결혼을 극구 반대했대요. 왜냐면 집안 이제 상황을 보니까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을 사람 인 것 같지 않고, 뭔가 우리 쪽에 빨대 꼽으려는 게 보이다 보니까 어머니는 반대를 했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현자인 거죠, 어머니께서. 근데 아버지랑 이제 저 남편이 저 사연자분이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콩깍지 씌인 대가를 받는 거죠. 처가집 집안을 봤을 경우에 분명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땐 그런 생각 안 드냐 하니까, 그땐 그런 생각 안 들었다고 하네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악간이 못한 거예요. 이분도 보니까 살면서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남자가.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여자는 낚이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그런 거예요. 취집 사연 얘기하자면 이런 취집은 거의 없어, 세상에. 거의 없는 사연이야.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돈 없는, 이제 미래에 어떤 답 없는 그런 여자분한테는 어떻게 로망이 될 수 있는 사연이죠. 저렇게 결혼하더라도, 뭐 결혼 생활 잘하고, 가정생활에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겠지. 그래, 처가랑 이제 손절을 했어야죠. 처가에 전마가 도와줬으면. 맞잖아요.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준 게 뭐가 있어. 패만 깨졌지. 아무튼 그런 정말 머리가 아픈 사연 중에 하나. 지금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 사연 얘기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 나 그때 정신이 멍해가지고 유튜브 영상 있습니다. 링크 하나 달아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결혼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남자분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기 있었습니다. 애기가 5살인가 그랬어요. 아들내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여자 외모 보고 결혼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아줌마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애 태어나면 여자도 늙습니다. 몇 분 살아도 또 늙어요. 그리고 외모보다 그러니까 경제관념, 성격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같이 살면 성격적인 부분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면 아무리 외모가 예뻐도 커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시면 얘기 들어보면. 대화도 통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관이 좋아야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큰 돈도 들어가고, 하고 나서도 이제 들어갈 게 많잖아요. 식구가 많아지다 보니. 그러면 돈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기본적인 어떤 좀 체계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보면 배우자 학력보다 중요한 게 알뜰한가 성실한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고 일을 하는 분이 없다시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력이 뭐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솔직히 여자분들한테 뼈 때리는 말이네요. 왜냐하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결혼을 하신 여자분들 상당수가 결혼을 해서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노리고 하신 분들 솔직히 없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보통 사기업 다닌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뭐 재취업이 안 되네, 아니면 뭐 복직이 안 되네, 이런저런 핑계로 전업주부로 늘어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대신에 생활비라도 정말 지독하게 아끼고 전업주부로서 좀 열과성일 다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런 전업주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전업주부 많지 않습니다. 전업주부 생활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주부님들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한번 생각해봐. 지금 결혼하신 여자분들 중에 살림살이나 어떤 빨래 같은 거 제대로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 왜냐하면 요즘에 뭐 신부 수업 같은 거 안 가르치고 맨날 남자나 여자는 똑같이 뭐 대학교 다니고, 어? 하고 싶은 거 하고 자라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결혼을 염두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리도 못하고 생활살 연마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알잖아요. 집안 정리 개판으로 하고, 놀러 가면서 개판으로 하고, 머리 떨어진 것도 정리 안 하고. 근데 주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거면 그리고 제대로 해야죠.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주부의 역량을 많이 따질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주부라고 그냥 똑같은 주부가 아니에요. 어차피 버는 돈, 남편이 버는 돈이 전부일 텐데,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아껴 쓸 것이냐, 얼마나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냐, 생활비를 이제 아낄 것이냐, 돈 관리 잘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데, 좀 죄송한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회피성이잖아요. 솔직히 말이 주부지, 놀고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주부 하신 분들이 얼마나 가정을 잘 이루겠습니까? 사실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남편이 일하는 돈 받아가면서 난 편하게 살 거라는 그 전제를 깔려 있잖아. 그 남자들도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그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수수를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で결혼 얼마나, 앞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그리고 결혼하면서 절대 이혼 안 할까요? 이혼 안 할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혼도 있잖아. 이제 우리나라 이혼 제도가 솔직히 좀 죄송합니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자분들한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혼 제도가. 왜냐하면 특별한 계격 사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못하게 한쪽이 그냥 뜯어 말리고 있으면, 뭐 여자가 뭐 주부로서 앞가리 못하면 이걸 이혼하잖아요. 그럼 이혼 안 받아줘요. 이혼 사유 안 된다고. 그리고 5년까지 이혼하게 되면 또 재산 같은 거 분할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누가 많이 가져왔습니까? 솔직히 남자 쪽에 거의 다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노리고 결혼하신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게 계산기 뚜르기는 분들 때문에 남자분이 저식화되는 겁니다. 알량하게 계산기 뚜르기 결혼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결혼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도 결혼을 못하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정말 전업주부로서 애를 잘 관리하고, 남편 이제 잘 보필하고, 그리고 집안 살림 같은 거 이런 거 좀 쓸데없는 남미가 줄이고, 그런 분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오히려 낭비배 심한 주부님도 좀 봤던 것 같아요. 낭비배 심한 분들도 맨날 이제 어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해가지고 달에 막 4, 500씩 쓰고, 어, 집에서 이제 뭐 이제 반찬 같은 거 사가지고 밥해 먹는 게 아니라 맨날 배달 음식 해 먹고. 이게 무슨 주부냐 말입니다. 무늬만 주부죠. 안 그래요? 전업주부가 뭐예요? 지방과 관련된 가사노동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맡아서 전문가처럼 하겠다는 게 전업주부 아닙니까? 전문가도 안 되는데 무슨 전업주부야, 이게.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돼. 남자 혼자서 돈 벌기 너무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가 남자가 직장 잘리고 굉장히 능력 없어 이혼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치사하지 않아요? 자기 힘든 거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은 왜 나가서 일 안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솔직히 이럴 때는 정말 이기심이 끝판왕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이혼제도가 솔직히 한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월등하게 쏠려 있습니다. 아니, 결혼하는 것 자체가 남자가 많이 가져서 결혼하는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경제적으로 이제 먹여 살리는 것도 남자들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주부를 한 이유가 뭐예요? 전업주부를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전업주부를 하면 경제적인 어떤 책임은 남편한테만 가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죄송하지만 여자분들 중에 기본적인 씀씀이나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처녀 시절부터 없는데 그런 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남자분들 있잖아요. 여자 외모 보고 결혼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통장 상태나 돈 스스미 같은 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벌어둔 돈으로 자기 돈처럼 쓸 사람도 더 많아요. 자기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면서. 생각보다 경제가면 제기를 받은 여자분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봐. 여자분들이 결혼 정년기에 왔는데 왜 돈을 그만큼 많이 못 들고 왔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왜 돈을 많이 못 들고 갔을까?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자분들도 나이 먹어서 결혼하잖아. 그럼 군대 안 가면 직장생활 꽤 오래 했을 거 아닙니까?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모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인들이 많지가.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갔어? 그만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여자분들이 객관적으로 남자보다 돈을 적게 모은다는 증거예요. 돈을 못 모은 사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솔직히 좀 부끄러워해야 돼. 그전에 이런 거 가지고 남자들이 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세세하게 다 걸고 넘어질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그리고 있잖아요. 돈 헤프게 쓴 사람들 결혼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분들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 이 경제관념이 알뜰함 같은 건 나름의 재능이에요. 습관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몸에 배이는 게 아닙니다. 특히 돈하기 우습게 하시는 분하고는요. 외모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고상하기 싫으면요. 이 사례처럼 되기 싫으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정말 현명하신 분, 정말 경제관념이 제대로 박혀 있고, 그리고 번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 그런 분하고 결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결혼하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